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오늘로 곧 7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흔적과 상처는 여전한 가운데 오늘 저녁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위기의 남북 관계가 북한이 일단 예고했던 군사 행동들을 보류하면서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북측은 언제든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홍효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데 이제 점차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자, 이 지금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오늘이 전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 70주년이기 때문에 네.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평화가 소중하다는 거를 7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최근의 일을 생각해도 평화는 정말 소중한 것이란 걸 새삼 느낀다. 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킬 성실한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지키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앞으로 더 남북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그리고 단순히 평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한민족이 비록 갈라져 있지만 서로 호혜적인 그 이익을 증진하고 네. 그래서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돌아가신 선열들의 길을 뜻을 이으는 것이 아니겠냐.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시지 않을까. 예. 그럼 예. 최근에 이런 그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그 사태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언급하기는 그들이 뭐 자기네가 우리의 그 세금으로 지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시켰는데 우리가 사실 북한은 우리 측의 그 전단 살포 그거를 사과하기를 바라는데 예.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우리 내부에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정부는 노력했지만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더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거고요. 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어저께 이제 후퇴를 했는데 향후에도 다시 뭐 재고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네. 남북 간의 평화와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우리가 조금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네. 예. 예. 지금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의 발표문을 낸 게 있어요. 근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해서 굳건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여기에 보태서 북한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북한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 그리고 군사 합의에 대해서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이제 공동 발표문 내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또 이것도 또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기 보면은 사실 우리 정부는 그 재작년 9월 19일 날 국방장관끼리 체결한 9.19 군사합의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네. 단지 이제 북한의 해석에 따라서는 한미연합 훈련하고 그런 것도 해당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그걸 아주 광범위하게 보면 조금은 걸릴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문장에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속상한 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지 예. 종전선언을 넘어서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한다 그랬는데 미국은 사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배신감을 느낄 그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정부를 뭐 약속 안 지켰다고 뭐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는 많이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미국이 정말 싱가포르 합의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나는 아무것도 준 거 없으면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건 모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정은은 예. 모독감을 느낄 거라고 보는데 예. 미국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정상끼리 합의까지 했으면 일부라도 지켜가면서 추가적인 비핵화를 얻어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성의 표시가 없어요. 그냥 대선을 위해서 차기에 대선 재선될 것만 생각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편지나 주고받고 그러고 뭐 한미 간에 손발이나 맞추자. 근데 그게 제가 봐도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예. 볼 때는 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오늘이 이제 6.25 전쟁 70주년인데 오늘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6.25 전사자 유해 147구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뭐 2년 전에 남북 관계가 이게 지금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만 해도 비무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우리 유해들을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자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남북이 같이 발굴하기로 예. 해놓고 북한이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가 최근에 또 그만뒀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전달된 그 유해 중에 한미 공동 감식반을 통해서 이제 미군 유해는 미국에서 의뢰를 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147구가 한국군 유해로 판명이 돼서 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행사를 하면서 예. 이분들을 성대히 모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대하게 대통령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을 잘 모셔야 향후에 국가의 난국이 벌어질 때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147구를 오늘 저녁에 이 송환 행사를 하는데 이미 도착은 해 있고 그래서 거기 뭐 연예인도 가시고 그리고 뭐 6.25 참전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같은 것까지 그것도 하고 또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훈장도 수여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6.25 70주년을 앞두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류 결정으로 이르게 된 과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정된 갑작스러움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예. 김여정하고 역할 분담해서 쭉 나가다가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걸 그들이라고 몰랐겠습니까? 네. 상당히 알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와 2천만 수도권 인구가 북한의 장사정포의 볼모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때는 그 평화가 소중한 걸 모르지만 평화가 깨지고 전쟁 직전이라는 위기만 발생하면 온 국민이 그냥 전부 긴장하게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의 속마음은 자기네들이 남북 간의 경제력이 수십 배 지금 뒤처지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지내면 잘못하면 흡수통일 당하는데 따라서 독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주민들의 불만을 남쪽으로 돌리려면 서로 간의 적대감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 훨씬 편한데도 그래도 남북 경협을때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려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2년 동안 했는데 남한은 약속을 안 지켰다. 따라서 남한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지킨 평화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제에 전단이 계속해서 살포되고 전단의 내용이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욕하는 내용이 막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좋은 명분이 돼가지고 전단 살포한 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우리의 존엄을 욕했다. 이거는 북한한테는 전쟁 발동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이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정은이 뭔가 결단을 해서 그래도 김정은이 나오니까 평화가 다시 오네. 김정은은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전 인민들한테도 북한 인민들도
뭐 전쟁하고 싶어하는 인민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그들도 안심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주민의 결속시키고 경제는 파탄이 났는데 이게 남한 때문이라고 책임은 전가하고 네. 미국한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거의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데 아 북한 문제를 내가 잊고 있었네. 경각심을 다시 새기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손해 보는 게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각본을 짜놨지만 갑작스러운 것까지도 각본에 있을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은 얻을 것을 충분히 얻었다,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철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우리 쪽에 뭐 어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들이 한 행동을 제가 볼 때도 4가지 총참모부에서 한 4가지 행동을 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없거든요. 네. 단지 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는 거니까 그건 재산상 피해. 네네. 재산상 피해지만 하여튼 우리 정부는 항의하고 따지고 그 손해배상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쟁 발동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처음에 각본 짤 때부터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예. 그래봤자 내가 얻는 게 없잖아. 일단 확성기를 서로 틀면요. 북한의 확성기는 우리한테 거의 들리지도 않고 네. 우리 같은 거는 개성 시내까지 들려요. 예. 거기다 이동식 확성기를 하면은 북한의 남북 경계선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성에 군을 진주시키려니까 전기하고 수도가 우리가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 주둔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얻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예. 지금 잘하면은 또 요번에 또 연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도발하면 뭐 당연히 대대적으로 하게 되죠. 거기다 핵 전략 자산 막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의 대북 국민들의 대북 감정 나빠지죠.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이 뭐 얻을 게 없잖아요. 거기다 중국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김정은으로 볼 때는 선심 쓰듯이 탁 하고 자기 이미지도 평화 이미지도 닦고 단지 김여정의 이미지만 그런데 김여정은 대남 강경책을 하면은 지금까지 특사로 평화의 전력 예. 역할을 했으니까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슬쩍 모면하게 해주고 지도자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런 효과까지 노려서 대부분 성공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요쯤에서 잠시 한국의 태도를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평화 무드로 갈 테고 예. 못 얻으면 다시 재고한다 그래서 다시 긴장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홍 의원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예고가 돼 있었고 각본에 다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본 거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외신들도 예. 대강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지금 북한에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이 모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네. 그러면 결국 쇼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쇼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스탈린식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의 그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김정은만 결심하면 삽시간에 확성기 그렇게 30개 설치했다고 예. 바로 네네. 삽시간에 없어지게 할 수 있고 하는 게 예. 그게 마치 마술 같지만 북한에선 가능하다는 거죠. 김정은의 결심만 있으면. 예. 아마 김여정하고는 미리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각본마저도 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미국 A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남측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이미지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쯤이면 됐다라고 뭐 원하는 정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외신에서는 아직 지금 남측에 뭔가를 더 바라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어떤 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직 요구하는 게 많이 남아 있죠. 예. 예. 첫 번째로 당장에 요번 북한은 명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매일 북한이 사기친다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는 지키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내세운 게 전단살포. 네. 여기 대해서 2년 동안 뭘 했냐. 판문점 합의에 그거 안 하기로 해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다시 평화가 오는 듯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럭저럭 가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네. 뭔가 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우리가 국민 감정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김정은에게 약간의 체면은 살려줘야 됩니다. 김정은의 체면만 살려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정부는 성실하게 판문점 합의나 평양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100% 지키지 못한 일부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뭐 사과는 아니고요. 그냥 네.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전단살포법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북한이 요구한 거는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물 밑에서 미국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전격적으로 뭐 실시한다거나 전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뭔가의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국은 대미 4대주의자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들이 더 4대주의자죠. 지금 우리가 대북협력 자체도 못하고 북핵협상 진전이 안 된 게 그들의 논리로 보면 미국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볼튼 회고록에도 나오듯이 예, 예. 한국 정부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평화 체제도 만들려고 그러고 트럼프 설득하려고 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만 믿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구나. 자기네 평화 유지하려면 예. 이거 볼튼 못 믿겠죠. 폼페이오 못 믿죠. 트럼프는 성의가 없죠. 아베는 방해라죠. 이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국의 외교관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마치 한미 공조를 잘해서 훌륭한 외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된 거는 행동으로 하고 미국한테 통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모든 거를 먼저 얘기하니까 미국으로서는 핵 문제 진전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하면 좋겠다. 북한이 핵 문제 성의를 안 보이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하고 통보해도 되는 것을 미리 물어보니까 그건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대한민국과 약속한 거는 미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지키는 게 상당하다고 해야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볼턴의 회고록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말이죠. 네. 그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남북관계를 둘러싼 그 세계의 역학관계를 새롭게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이거야 뭐 정해져 있는 어떤 세트 같은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의 회고록 중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고 국제 정치고 외교 정책이고 자기의 대선의 목적에 맞는 행동만 한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시진핑한테도 뭐 밀하고 대두를 사준다니까 정말 중국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구르족 그 탄압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드는데 대두하고 밀을 사주니까 훌륭하다. 이해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아베의 속내도 뭐 뻔히 알았고 그리고 볼튼과 폼페오가 북핵 협상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데도 방해한 게 그 두 사람이란 게 다 드러났고요. 예.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설득하느냐고 온 세월을 다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보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너무 괴롭혀서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저는 가졌음직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도 여차에서는 지금 여간에서는 아무리 트럼프가 하려고 해도 이게 핵 협상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예.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보류 결정을 한 것이 뭐 그것마저도 예정된 시나리오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뭐 이돈 본부장이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거기서 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북한에 전달됐다거나 네. 아니면 뭐 방금 말씀하신 그 볼턴의 회고록이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엔 트럼프가 지금 국내 문제로 코로나에다가 그 인종차별 반대 시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살려야 지금 재선이 된다 그러고 지지도는 10% 이상 떨어지고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서도 10% 이상 차이로 막 지고 있어가지고 네.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신경을 쓸 틈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보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예. 뭐 2년 전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제가 볼 때 숨어 있는 조력자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80만 톤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 자꾸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한반도에 도발하고 그러면은 그거 협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중국의 메시지가 오히려 갔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알래스카에다가 B-52를 배치했고 그 B-52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찰 감시 태세를 증가시키고 이 전략 자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북한으로 봐서도 뭐 좋을 거 없고 그것은 이제 8월 20일경에 이제 열리는 한미 연합 훈련이 대대적인 규모로 될 수 있고 또 계속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세운 시나리오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중대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어차피 지금 10% 이상 바이든한테 지니까 대외 긴장, 마치 김정은의 수법처럼 예. 대외 긴장을 조성해서 국내 정권 유지하는 것처럼 옛날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테러 전쟁한 것도 그 대체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중동에서 테러 전쟁을 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장수를 가를 거냐. 그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칫하다가는 북한에다 이를테면 어디 북한의 아주 소규모 도시 같은데 폭격이라도 예. 하면 네. 미국 국민들은 어우 이거 큰일 났다. 어이 트럼프 좀 지지해 줘야 되겠다. 예. 예. 그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미국이 예.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미국이 전쟁을 하면 현직 대통령을 대체로 또 찍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것까지 김정은이 생각을 해서 예. 자칫하다가는 미국을 움직여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강경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예. 더 나가봐야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저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서 지금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이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 또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국방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류한다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이 뭘 나쁜 행동을 하려다가 도둑질 하려다가 잠시 보류한다. 아니 그거는 완전히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완전 철회해라고 이제 우리 국방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한 거고요. 국방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어저께 저녁에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이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고망동하지 마라. 예. 그러다가 지금 우리 자기네 지도자가 지금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쪽으로 다시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보류가 재고가 될 수 있다. 재고가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견제할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한국의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향후의 남북 관계에 대해 전망을 새롭게 해볼 수도 있다는 예.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예. 얘기는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체면만 살려주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했던 과도한 행동에 그나마 상당히 일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예. 또는 더군다나 행동으로 해주면 네. 예를 들어서 전단 살포하는 게 우리 자기네 지도자를 못 오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면 체면이 살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뭐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성명 발표 안 한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메시지 쪽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영철은 그동안에 뭐 서울 불바다 발언 비슷한 얘기도 예. 하고 아주 정찰 총국장으로 그 대남 공작 많이 했잖아요. 천안함 폭침도 이 사람이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예. 농담까지 네네. 한 사람인데 따라서 이 사람을 내세워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새로운 남북 관계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들도 지금 바쁘다는 거죠. 금년에 10월 달에 그 당창건 75주년 네. 기념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했는데 지금 성과 수치도 못 내놓고 있어요. 내놓을 수가 있나요? 지금 마이너스로 예. 그냥 막 치닫고 있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평양 배급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근에도 아예 안 나타난 게 아니라 평양 시민들의 예. 민생을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평양의 민심도 흉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냥 한국이 조금 자기 입장만 세워주면 다시 해가지고 뭔가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뭐 방역 지원이라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거 조금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끌어들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시키는 게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남북관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